안녕하세요. 손영주입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공연장을 찾기가 참 쉽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이곳에서 멋진 공연이 있다고 해서 대신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제 양옆으로 신기한 작품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작품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남상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렇게 작품을 감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림 같기도 하고 뭐 영상 같기도 하고 좀 신기하더라고요. 일단 어떤 작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써 있듯이 단원, 잘 아시는 김홍도 작품이에요. 아, 김홍도 알죠. 네, 김홍도 작품이면 조선 말기의 작품이죠. 근데 지금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하잖아요. 비가 내리네요. 이제 이 작품의 그 제목은 송하 선인 취생도. 그러니까 소나무 아래 선인이 생황을 불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느냐를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이 등장한 거예요. 그 예전에 이제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 왕을 우리가 상징하는 거를 이제 왕을 상징으로 써요. 근데 그 용 자체도 사실은 조금 이런데 막 쓰는 거를 좀 많이 막았어요. 그래서 그 화원으로 있던 이제 김홍도가 좋은 임금님 밑에서 행복한 백성으로 살고 싶어요라는 뜻으로 네가 그림을 그려라라고 이제 지시를 하니 소나무 아래 그 선인이 생황을 부는 장면을 이제 생각을 하고, 근데 소나무 이 임금을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임금을 하려니 용은 그릴 수 없고, 그래서 생각한 게 큰 소나무 한 그루를 그리고 그 소나무에 이제 보시면 이 비늘이 그 용의 비늘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 소나무는 곧 왕을 상징하는 임금인 거예요. 그 상징물로 큰 소나무가 등장한 거예요. 이 소나무는 곧 왕인 거예요. 그래서 왕을 직접 표현 못하니까 그 소나무를 그리고 소나무의 껍질을 그 용의 비늘처럼 그렸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소나무는 왕의 상징이고, 여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이제 김홍도의 어떤 좋은 상상력인데, 요 나무의 요 가지를 보면 그 용의 머리처럼 그렸어요. 그러네요. 깎아진 부분을. 네, 입을 벌리고 있는 용. 그래서 이거를 누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 소나무는 용을 그린 거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여기다 힌트를 준 거예요. 네. 아니, 그러면 원래의 작품은 이 나무를 용으로 형상화한 용의 모습을 형상화한 나무인데 제가 보는 그림은 용이 막 날아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어떤 기법이에요? 이것도 한 230년 된 작품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런 옛날 조선시대나 고려시대 그림을 보러 가면 이제 껌껌한 조명 아래서 멀리서 이렇게 유리창 안에 있는 걸 보게 돼요. 왜냐하면 빛을 많이 받으면 이게 훼손이 되거든. 근데 마찬가지로 230년밖에 안 됐어도 이 작품도 이렇게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그렇죠? 둘둘 말린 자국서부터 색깔도 많이 발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원화를 지금 감상할 수 없을까? 이렇게 한 20-30분을 설명할 내용을 누가 설명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명명하기는 디지털 명화라 그래요. 그러니까 명화. 예전에 원화가 가지고 있는 작품의 철학이나 의미, 스토리를 읽어서 그걸 영상과 음악을 집어넣어서 만든 디지털 명화라고 해요. 그거를. 네, 이렇게 디지털 명화로 감상을 하면 아주 옛날 작품도 눈앞에서 볼 수가 있고 또 후세대에도 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것 같은데요. 현재 이렇게 복원한 작품들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해요. 지금 제가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한 지가 한 9년 됐어요. 근데 그동안에 중국화, 유럽화, 그다음에 한국화로 한 10여 점 정도 작품을 해왔고요. 국내에 있는 작품으로는. 그다음에 해외에 있는 작품 중에, 그러니까 해외에 우리나라의 문화재가 나가 있는, 유출된 문화재가 19만 한 3천 점 정도 돼요. 근데 그 중에 한 20점 정도, 그래서 한 30점 정도를 지금 디지털 명화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 디지털 명화를 만들게 된 계기가 있을 것 같거든요.
예전에 그러니까 조선 시대 작품만 해도 조선 초기의 작품은 한 600년, 500년 됐어요. 그러면 고려 시대는 700년 넘어요. 그런 작품들은 지금 거의 훼손돼서 남아있지도 않은데 그나마 남아있는 조선 초기 또는 중기의 작품들도 지금은 굉장히 많이 훼손돼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100년, 200년 지나면 더 이상 그 작품을 우리가 원화를 감상할 수가 없어요. 이제 그 작품들은 다 수장고에 잠들어 있을 수밖에 없어서 더 이상 우리 후손들이 그런 작품을 감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원화가 훼손되기 전에 이걸 디지털로 복원을 해서 디지털 명화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다음 세대, 미래 세대들이 이걸 다 감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묵매화도 그 조선시대 후기에 그 이유원이라고 하는 문인화가가 네. 그린 작품이에요. 네. 이렇게 예쁘게 매화가 이렇게 달려 있는데 네. 작품 소개 좀 네, 부탁드릴게요. 이제 이 그림이 사실은 여기서 보여주는 이유는 이 그림이 조선시대의 작가가 그린 작품이긴 한데 지금 이 작품은 미국의 이제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이 소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마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 누군가에 의해서 유출된 문화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러한 그 해외에 유출된 우리 문화재가 지금 한 19만 몇 점 돼요. 굉장히 굉장히 많네요. 많죠. 그것도 계속 발견이 더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유출된 문화재들을 다 이제 개인이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분들이 돌아가실 때쯤 되면 대부분 이제 외국에서는 그거를 박물관에 기증을 해요. 네. 그 자녀들한테 주질 않고 박물관에 기증해서 대중들이 보도록 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몇천 점씩이 계속 새로운 문화재가 발굴이 돼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메트로폴리탄이 가지고 있는 묵매화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내에 있는 이러한 조선시대 작품도 너무 낡은 작품들은 너무 낡아서 더 이상 이제 전시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작품들 또한 너무 이제 낡아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만약에 너무 낡아서 전시를 못하게 되면 네. 그거를 우리나라에 연락을 해요. 문화재청에 연락을 해서 너희 작품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 이 작품이 너무 낡았어. 이거 전시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와서 복원해줘. 그러면 우리나라의 복원 전문가가 가서 돈을 몇 천만 원 들여가지고 복원을 다 해주고 와요. 우리나라 작품이라도. 네. 왜냐하면 소유권은 그들이 갖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복원은 너희 거니까 해줘. 그러면 우리가 가서 해주고 그 대신 우리가 이거 전시해 주니까 너희 홍보해 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요, 걔네들은. 그러니까 복원을 걔네들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원화를 어쨌든 간에 복원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있는 거든 해외에 있는 것든 마찬가지로 해야 돼요. 그 원화가 소중하니까. 근데 원화가 너무 낡게 되면 이거를 전시를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우리 대중들이 볼 수가 없고 또 다음 세대의 사람들은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원화를.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디지털로 만든 명화 이 원화예요. 그러니까 원화의 데이터를 받아서 고해상도 데이터를 받아서 이거를 원작가가 그릴 당시의 필치와 종이 색깔로 복원을 시키고 그리고 이 그림이 갖고 있는 스토리와 작가의 철학을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제 이거는 이제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이제 메트로폴리탄이 갖고 있는 작품인데 어차피 이거를 우리가 환수 받으려고 노력은 하지만 되게 요원해요. 네. 그래서 19만 3천 점 중에 지금까지 환수된 작품 한 5% 정도만 환수됐어요. 아마 국가에서도 그렇고 민간에서도 이 환수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해외에 있는 작품들 중에 이렇게 국보급 이런 문화재들이 꽤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외에 있는 것들을 우리 국민이나 아니면 미래 세대가 볼 수 있으려면 데이터만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데이터만 이것도 메트로폴리탄에서 받아서 그거를 데이터로 복원을 해서 이렇게 모니터에 하면 이거는 이제 디지털 명화로 얼마든지 다음 세대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직접적인 환수는 안 되더라도 그렇지. 또 다른 네. 의미에서 다시 돌아오는 네네네. 우리 작품이라고 할 네네.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요거를 저희가 이제 디지털 귀향 캠페인이라고 해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로 해외에 있는 문화재를 복원해서 귀향시킨다는 의미로 디지털 귀향 캠페인을 2015년부터 하고 있어요. 네, 의미 있는 작품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네, 네. 이 작품과 함께 또 공연이 네, 네, 열린다고 네, 네. 하더라고요. 네, 함께 맞습니다. 들어가서 네, 만나볼까요? 네. 예, 들어가 보시죠.
네, 화첩기행 춘천이 담다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3대 화가의 작품 중에서 그 첫 번째로 단원 김홍도의 소림모 정도 디지털 명화와 그리고 한국 무용으로 만나봤습니다. 와, 이렇게 작품과 함께 또 무용을 감상하는 참 뜻깊은 시간을 맞이했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미디어 아트를 만든 작가 입장에서 너무 기가 막히네요. 네. 그러니까 2차원으로 만들어진 회화를 영상이나 음악을 집어넣어서 사람들이 즐길 수 있게 만드는 게 저의 목적이었는데 이게 전통 공연하고 만나니까 230년 전에 김홍도가 마치 살아나온 것 같은 네. 굉장히 현실감이 있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맞습니다. 무대에서 한국 무용을 펼쳐주신 분이 백형민 이 무용가 선생님이세요. 기가 막혔어요. 네. 학의 모습을 좀 표현을 그러니까. 해주신 것 같은데 이렇게 물가에 또 정자가 또 있잖아요. 좀 여유롭게 즐기는 뭔가 학의 모습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맞습니다. 김홍도의 작품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네, 나눠보고 네. 싶은데요. 네. 저건 어떤 작품일까요? 김홍도는 이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작가잖아요. 네. 그래서 저 작품도 1806년도에 이제 김홍도가 이제 사망한 걸로 나와 있는데 김홍도의 이제 후기 작품입니다. 그래서 저 작품의 시어에 나와 있듯이 늙은 나무가 이렇게 비어 있는 정자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듯이 김홍도의 말기 작품으로 터치도 젊었을 때에 비해서 굉장히 거칠고 담백한 터치로 되어 있고요. 특히나 아까 그 공연하고 어울렸던 점은 네. 그 늙은 김홍도가 자기의 어떤 그 쓸쓸한 정서를 그 물이 가득 찬 정자에 이제 표현했듯이 네. 그 음악 자체도 사실은 굉장히 쓸쓸하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니까 너무 잘 어울려서 네. 아마 다음에는 이러한 회화 작품을 이렇게 미디어 아트로 만들고 거기에 공연을 덧붙이면 아주 사람들이 즐겁게 즐길 수 있는 네. 이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 네, 맞습니다. 이 음악 말씀하시니까 제가 또 음악을 좀 유심히 들어봤어요. 네. 그런데 뭔가 식구 같은 네, 느낌이 네. 있었거든요. 그대로 그림을 좀 설명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맞나요? 네. 네. 김홍도 아까 그 그림에 나와 네. 있는 식구를 그대로 음악으로 작곡을 해서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서 다소 좀 쓸쓸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거를 이제 오디오라는 게 자꾸만 들으면 이제 익숙해지잖아요. 이거를 그 공연장이나 전시장에서 한 10번쯤 듣고 있으면 눈물이 나요. 굉장히 쓸쓸합니다. 네. 네, 음악이 주는 효과가 있는데 네. 아주 잘 공연하고도 잘 매치가 된 것 같아요. 그 디지털 명화와 또 음악의 조화가 참 아름답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이 원래 원작을 보면 네. 계절이 뭐 비가 내리거나 이렇게 눈이 내리거나 하진 않는데 네네네. 이 디지털 명화로 만나봤을 때는 그런 계절의 변화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는 좀 네. 어떤 표현인지 궁금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회화 작품은 소리나 움직임을 표현할 수는 없죠. 시간을 표현도 못하고. 네. 그래서 저 작품의 계절은 사실은 이제 여름으로 넘어가는 초봄, 초여름 정도 돼요. 그래서 그 계절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제 그 비를 좀 내리게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생생하게 작품을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조금 더 저 작품에 숨어 있는 비밀을 말씀드리면 저 작품은 이제 우리나라의 문화재 중에 이제 과거에 해외에 유출된 문화재가 지금 한 19만 점이 넘어요. 네. 이제 그 중에 한 작품이에요. 그래서 이 작품은 지금 국내에 있질 않고 이제 LA 카운티 뮤지엄이 소장을 하고 있어요. 네. 미국에 있군요. 네, 해외에 미국으로 유출됐다가 그 소장자가 이제 박물관에 기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국내에 있질 않고 이제 해외에 있는 문화재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은 LA를 가서 저 전시를 보지 않으면 저 작품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낸 것이 해외에 있는 그 문화재를 특히 이제 LA 카운티 뮤지엄에 연락을 해서 저 작품의 데이터를 받아서 그 작품을 그 그릴 당시에 원화로 복원을 하고 그리고 영상도 집어넣고 아까 보셨듯이 이제 노래도 만들어서 넣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도록 만들어서 그러면 이제 우리 국민도 볼 수 있고 또 다음 세대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거였어요. 이거를 이 작품을 소장하고 있는 LA 카운티 뮤지엄에 이 작품을 보내서 LA 카운티 뮤지엄의 한국관에 이 작품을 전시를 하자. 그러면 비록 원하는 미국에 너희들이 갖고 있지만 우리는 충분히 너희들의 그 데이터만 가지고도 우리 국내에서도 즐길 수 있고 또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방법론이 있어라고 하는 이제 그런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사실은 저 작품의 계절이 아까 초여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눈이 내릴 수가 없잖아요. 네. 이제 눈을 일부러 내리게 한 거는 그 LA 카운티 뮤지엄에 저 작품을 전시할 때 이제 우리의 앞선 기술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그 날씨 센서를 작동을 시키도록 작용을 만들어서 그러면 만약에 이제 LA 뮤지엄에 작품을 전시하고 근데 LA에 눈이 내려. 네. 그러면 그 날씨 센서랑 연결해 가지고 그 작품에 눈이 내리는 거요. 그리고 그 LA가 밤이 되면 네. 작품도 밤이 되고 그리고 비가 내리면 또 작품도 비가 내리고 이게 가능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저 작품을 역으로 해외에 있는 작품을 환수는 어렵지만 그거를 디지털 명화를 만들어서 해외 역으로 우리의 홍보대사로 쓰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거기 눈도 만들고 비도 만든 목적이 사실은 거기 있어요. 그렇군요. 이 김홍도의 작품을 여러 가지 계절의 변화도 느낄 수 있고 또 해외에 있지만 또 국내에서도 감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네, 좀 맞습니다. 장점들이 네, 있는 네.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작품 김홍도의 소림모정도 만나보셨는데요. 그럼 이어서 두 번째로 겸재정선의 사직 노송도 디지털 명화와 함께 작품으로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두 번째 작품 사직노송도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와, 이번엔 파핀이었어요. 어떻게 보셨나요? 천재인가 봐요. 이거 연출하신 분이 천재 같아요. 아니 그 사직노송도는 사실은 굉장히 무거운 작품이에요. 네. 워낙이 그러니까 1730년에 만든 작품인데 그 막 그 이제 일본군들이 막 그 쳐들어오기도 하고 음. 또 당파 싸움도 있고 특히나 이제 이인좌의 난이 막 수습이 돼서 나라가 굉장히 혼란스러우니 이제 정선이 이 조선이라는 사직이 이렇게 수많은 외풍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조선이라는 나라는 영원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그 당시 이제 사직단 지구로 네. 따지면 사직공원이에요. 네네. 이제 거기 있었던 실제 있었던 소나무예요. 300년 이상 된 소나무를 그린 작품인데 음. 그 무거운 작품이 이 파핀하고 만나니까 네. 기가 막히네요. 그러게요. 네. 뭔가 소나무가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것 같기도 하고 기계를 막 표현을 네.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그죠? 특히 저 음악이 이제 종묘 제약이잖아요. 네네. 종묘의 사직의 영원함을 기원하는 음악인데 그 음악하고 어떻게 팝핀이 저렇게 어울릴지 기가 막히셨어요. 맞습니다. 뭔가 옛날 작품이라 그러면 한국 무용, 전통 무용하고도 어울릴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하지만 네네. 이렇게 또 현대 감각의 팝핀하고도 어울리는 그런 현장을 눈앞에서 너무 만나봤습니다. 중요한 점을 연출하신 것 같아요. 네. 이제 과거 거의 한 300년의 시간차를 이 작품을 통해서 연결을 시켰잖아요. 음. 그래서 굉장히 낯설고 아주 고리타분한 옛날 작품이라는 의미를 네. 저 팝핀이 등장해서 같이 리듬을 맞춰주니까 마치 지금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굉장히 좋은 시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저 디지털 명화에서 첫 장면부터가 좀 인상이 깊었어요. 이 늙은 네네. 소나무잖아요. 늙은 소나무가 구불구불하단 말이에요. 네네. 이거를 지탱하는 받침대 같은 것들이 맞습니다. 있었는데 네네. 싹 변하면서 비가 네. 촤르르 내리면서 네네. 그게 없어져요. 네. 네, 어떤 것들을 아. 표현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직단에 있었던 소나무인데 너무 늙으니까 네. 음 이제 그 밑에다가 지팽이를 짚어 놓은 거죠. 아.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영상 작업에서는 이제 그 메시지를 살리기 위해서 지팽이를 지우고 그 나무를 3D로 살려 놓은 거예요. 음. 그리고 조선이 겪는 수많은 외압과 풍파를 그러니까 이 소나무는 300년 이상을 그 매 계절마다 비바람, 눈보라를 맞추면서도 지금까지 300년 넘게 살아 있고 네. 또 자세히 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나무 왼쪽에 조그만 새싹이 자라나고 있어요. 네, 봤어요. 그게 이 작품의 핵심이에요. 아. 그러니까 정선이 이 작품을 그렸던 의도는 이렇게 300년 넘도록 비바람 풍파를 거쳐온 이 소나무도 여기 새로운 싹을 틔우듯이 새로운 희망이 있다. 음. 그러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영원했으면 음. 좋겠다라는 취지거든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미디어 아트에서는 이거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영상으로 맨 처음에는 이제 비가 내리다가 음. 안개에 쌓이고 눈보라가 치는 이제 이 소나무가 겪었을 풍파를 그러니까 조선이 겪었을 풍파를 대신 표현해 준 거예요. 음. 비가 내려도 눈이 내려도 바람이 불어도 네네. 흔들리지 네. 않는. 종려 사직은 영원하라. 네네. 요즘에 우리 세대에게도 좀 필요한 의미가 네, 아닌가. 맞습니다. 네. 비바람이 몰아쳐도 이겨내야 하니까요. 네. 네. 아주 소나무의 기계와 함께 좀 의미까지 알아보는 사직 노송도였습니다. 오랜 세월의 흔적을 보여주는 그림을 디지털 명화로 만나보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작품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을 참 좋아하기 때문에 또 기대가 되는데요. 몽유도원도, 안견의 몽유도원도입니다. 함께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작품 몽유도원도 만나봤습니다. 와, 너무 멋진데요. 이 네. 몽유도원도가 제가 기대를 했던 이유도 참 유명한 작품이잖아요. 네. 그죠? 네. 다른 작품은 이름을 들어봤나 싶다가도 네. 몽유도원도는 웬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근데 대표하는 작품이 맞죠, 선생님? 네, 맞습니다. 아마 몽유도원도를 모르는 한국 사람은 없을 거라고 네. 생각하고요. 이제 미술 평론가들이 대한민국의 작품 중에 특히 조선시대 작품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아마 거의 다 몽유도원도를 1순위로 꼽을 정도로 최고의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안견이 그러니까 조선의 세종대왕 시절의 작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600년 가까이 된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신 작품들 중에서는 가장 옛날 작품이어서 아마 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많이 훼손되고 원래 작품의 색깔보다 굉장히 이제 퇴색되어 있는 이제 그런 작품을 오늘 보신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작품이 무용함께 해주신 선생님이 문창숙 선생님이신데요. 네. 나비를 따라가는 그 장면이 네.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아까 무용하신 분. 네네. 제가 이제 사실은 몽유도원도를 디지털로 만들면서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이 이거는 안평대군이 4월 20일 날 꾼 꿈을 네. 안견하게 얘기를 하니 그 당시 천재 작가인 안견이 이걸 3일 동안 그렸어요. 그래서 미술을 전공한 제가 봐도 기가 막힌 작품인데 네. 이게 중국의 조춘도라는 명화가 있어요. 1000년 전. 네. 이제 안평대군이 그 조춘도를 그린 곽희란 작가의 작품을 워낙 좋아해서 중국에 사신을 보내서 그 작품들을 많이 수집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견의 작품은 이제 그 중국의 곽희의 작품과 유사할 정도로 굉장히 수준이 높은 이제 이런 작품이에요. 네. 그래서 이 나비를 따라가는 장면 그리고 또 제가 느끼기에 이렇게 원근이 있었어요. 안으로 쑥 들어갔다가 전체를 또 보여지는. 그래서 마치 그 자연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은 실감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이것도 다 표현을 하신 부분인지. 이제 이거를 그 말씀의 연장이지만 이제 꿈 얘기를 그림으로 그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이 내용을 대중들한테 설명을 해줄까? 일단은 안견이 그 안평대군의 꿈 얘기를 듣고 그 그림을 그리는 순서로 먼저 시작을 했어요. 순서대로 그린 거군요. 네, 디지털 작품을 보면 그 왼쪽부터 시작해서 안평대군이 꿈을 얘기하는 장면을 안견이 그려나가는 거를 그대로 재현을 해주고 그게 끝나고 나면 이제 안평대군의 꿈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꿈속은 그 안에서는 또 실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나게, 그러니까 원화를 재현을 그때부터 해서 이제 거의 3D 기법으로 이제 입체적으로 표현했는데 가장 어려웠던 게 뭐냐면 꿈 얘기의 시작이 뭐냐면 내가 박팽령과 함께 길을 가니 길을 가다 보니 깊은 계곡이 나타나고 폭포가 나타나서 쭉 가다 보니 도원이 나타나는 게 이 꿈 얘기인데 그 안평대군이 박팽령과 길을 간다라는 거를 나름대로 표현하려고 사실은 이제 작품에 없는 나비 2마리를 왼쪽부터 날아가게 심어놨어요. 근데 오늘 공연을 보니까 그 전통춤을 추시는 분이 그 마치 나비처럼 나비 근처에서 같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하고자 하는 그것을 너무 공연하시는 춤추시는 분이 너무 잘 표현을 해주셔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도원을 표현을 해주셨네요. 네. 그리고 또 음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 디지털 명화에는 이 영상도 영상이지만 음악이 항상 어우러지는 아주 찰떡궁합인 것 같은데 이 음악은 또 어떤지 소개해 주세요. 이게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직노송도는 컨셉이 정확하니까 그 사직에 대한 얘기니까 종묘제례악을 쓸 수 있었지만 이제 이 작품은 그 국립국악원 연구실장을 하시고 하셨던 유은선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음악을 다 작곡을 해서
지금 이제 이 작품을 이런 컨셉으로 만듭니다라고 서로 협의를 하면 거기에 맞춰서 음악을 만들고 그 공연단이 같이 연주를 해서 실제 이 작품을 위해서 연주를 해준 작품이에요. 음악도. 네. 그래서 그런지 아주 작품하고 잘 어우러지는 몽유도 원도 꿈꾸듯이 잘 감상했습니다. 좀 네. 더 하시죠. 또 특별한 의미나 네네네. 추가적인 부분 소개해 주시면요. 그러니까 몽유도원도는 이제 조선을 통틀어서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것을 실질적으로 일본에 있는 이제 텔리 대학 중앙도서관에서 소장을 하고 있어요. 네. 안 빌려줘요. 국립박물관에 한 번 빌려주고 그 이후에는 전시도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 바람이 있다면 저희한테 환수, 그러니까 주면 좋고 만약에 안 주더라도 지금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잘 만들어서 오히려 너희들이 원화를 주지 않더라도 네.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 괜히 갖고 있지 말고 도로 줬으면 좋겠다라는 걸 주장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에 있는 텐리 대학에 가서 이 작품을 공연을 했으면 특히나 이제 오늘 공연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예전에 그 고루했던 회화를 그 미디어 디지털 명화로 만드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공연이랑 어우러지니까 그것도 한국의 전통 공연이랑 어우러지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의 한류가 지금의 드라마나 이런 지금 현재의 어떤 가수들이 많이 하지만 그 핵심에는 한류의 핵심에는 우리의 전통 5,000년 역사에 묻어있는 전통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러한 우리의 아주 전통적인 우리의 명화와 공연이 어우러진 이런 작품을 가지고 해외에 공연을 해도 충분히 새로운 또 신한류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들 정말 훌륭한 작품들이 네. 많잖아요. 이렇게 디지털로서 또 후세대에도 남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의미의 작품들을 오늘 만나봤습니다. 몽유도원도까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조선시대의 유명한 작품들 세 작품을 오늘 감상해봤습니다. 자, 오늘 화첩ging 춘천이 담다 함께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쭉 감상을 함께 하셨을 때 마음에 어떤 점이 탁 하고 와닿으시는지 한 말씀만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제 작품을 만들고 전시만 했는데 오늘 공연장에서 공연이랑 이게 콜라보가 되니까 너무 생생하고 좋았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늘 많은 분들이 못 오셨지만 여기 직접 오셔서 이 공연과 함께 이런 미디어 아트 작품 또 과거 조선 500년 전 600년 전 작품을 실감나게 감상을 하셨으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을 했고요. 이제 제가 이제 춘천을 와보니 이제 정선이나 김홍구가 그린 금강산도 있고 강원도를 소재로 한 작품들 또 강원도의 작가들이 그린 작품들도 사실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이런 작품들을 가지고 디지털 명화를 만들고 또 춘천이 또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이런 공연 팀들과 네. 콜라보로 작품을 만들어서 상설 공연장을 만들면 아마 강원도의 관광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을 했습니다. 이 작품을 잘 이렇게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 있다면 강원도뿐 아니라 또 다른 한류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쉽게도 해외에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이 아직 많습니다만 환수를 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역 기관들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앞으로의 계획 또 디지털 명화의 발전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명화는 지금 보신 거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한 30점 정도를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우리의 전통적인 회화들 또는 뭐 도자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러한 작품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다음 세대들은 특히나 과거의 작품들에 대해서는 되게 고루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귀찮다? 아니면 이걸 굳이 너무 재미없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토대가 없었으면 지금의 문화 예술이 없었듯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러한 특히나 교과서에 나올 만한 그러한 명화들을 전 이제 민간이 아니라 이제 국가에서 직접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작업을 해서 정말 우리의 귀중한 문화재가 해외에 유출되지 않고 네. 또 해외에 나가 있는 문화재도 디지털로 만들어서 결국은 이거를 감상하고 즐기는 게 핵심이거든요. 예술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자체들도 열심히 좀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네, 화첩기행 춘천이 담다 함께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비록 대면으로 직접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훌륭한 작품들 감상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작품 감상하시면서 느꼈던 소감들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화첩기행 춘천이 담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니까 이게 기록이 남는 거라 조금 조심스럽고 이게 영상으로 비춰지는 거는 현장에서 보는 거랑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죽어 있는 거라 그게 잘 실릴지 그게 조금 걱정됩니다. 관객들하고 같이 이 공연을 같이 했으면 좋을 텐데 이 취지도 좋고 또 뜻있는 연출도 포함되어 있는데 불행히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객들을 무관중으로 진행을 해야 돼서 많이 아쉽고 기회가 된다면 한번 관객들 모셔놓고 좋은 인문학적 콘텐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공연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겠습니다. 무대 쓰는 거는 항상 똑같은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공연이 문화재를 다시 반환받기 위한 또 행사이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마음가짐이 조금 더 열정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영상과 함께하는 움직임, 또
화면에 담아야 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무대에서 1차원적으로 펼쳐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지금 다각면에 이 장면들이 묘사돼야 되기 때문에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입체적인 생각들 그런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기존에 하던 거랑은 너무 좀 달라서 좀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게 되게 의미가 좋잖아요. 지금 이제 해외 나가 있는 작품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하는 작품의 좀 의미를 많이 보고 제가 할 수 있는 거를 좀 표현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대학교 때까지는 중도에서 좀 많이 생활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20년 전으로 돌아간 그런 느낌? 추억의 장소인 것 같아요. 다시는 볼 수 없는 관객일 것 같았는데 다행히 오늘 이렇게 관객들이 호응해 주시고 좋아해 주니까 다시 이렇게 무대에 대한 감사함도 더 절실히 느끼고 있고. 진짜 공부고요. 여기는 놀이 수업 같아요. 생각의 전환 그리고 의식의 전환인 것 같아요. 나만 잘하면 돼, 나만 잘나면 돼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내가 가진 컨텐츠로 어떻게 공유하며 살아가고 행복할 수 있을까